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2021년 시장 붕괴 예측했던 전문가 비트코인 대폭등 시나리오 제시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5월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정확히 예측했던 이 베테랑 트레이더인 데이브 더 웨이브가 비트코인이 대규모 상승 움직임을 준비 중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로그 성장 채널 곡선을 이용해서 차트를 공유하며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며 단기 변동성을 걸러낸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차트에서 오랫동안 설정된 단기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압축되고 있어 LGC 채널 상단부로의 더 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C 채널 상단에 가까워지는 움직임은 2021년 강세장 사이클 고점에서 나타났던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브 더 웨이브는 이 비트코인의 피보나치 확장 수준을 기반으로 한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19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확장은 이 기술적 분석에서 목표 가격과 이 가격 조정을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과거 패턴에서 요 각도로 지금 올라왔던 것과 유사하게 이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지금 19만 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한 8월 정도를 이 고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 각도가 지금 42.32 정도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과거 상승했던 요 각도 선을 그대로 지키면서 올라간다면 19만 달러 선까지 이 피보나치 확장에서 목표가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지선 놓고 일진 일퇴 건강한 조정이냐 10만 달러가 위태롭냐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미국 연준 회의를 앞두고 비교적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회의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 전부터 이제 조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날 뉴욕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됐고 아시아 시장으로 이어져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 속도를 느리게 바꿀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금리 인하 속도에 저하는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더디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 대해서 이제 폭락이냐 아니면 이 건강한 조정이냐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달려 있는데 한쪽 크립토랜드 뉴스랜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전 시장에서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한 후 9만 5천 달러까지 하락했던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보면서 이번 조정 후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일반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당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처럼 이번에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또 다른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트렌드 차트인데요. 구글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을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에 2021년 12월에도 똑같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 검색량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폭등을 하죠. 가격도 이제 폭등을 했던 이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똑같이 2024년 12월도 검색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조정이 보이고 다시 또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가격 따라가죠. 보통 검색량은. 비트코인의 그 흐름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석도 있고요.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적절 시점 도달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보유 허용이 안 되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종전 대비 0.25포인트 인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박빙의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금리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이 결정에 이제 타격을 좀 비트코인 가격에 타격을 줬던 게 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파월 의장은 연준의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연준은 비트코인 보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연준법 개정은 의회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우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립토 뉴스랜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재 조정세가 이제 일시적으로 8에서 10% 정도의 조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걱정스러울 수 있는 소식이지만 이 분석가들은 이를 과열된 조건을 완화하는 건강한 재설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세 분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는 동안 상대 강도 지수나 다른 모멘텀 지표의 고점이 낮아질 때 형성이 되는데, 이는 자산의 속도가 감소하고 과매수 상태일 때 발생하는 경고 신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일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조양 지표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조금씩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은 상승하는데 지금 이 RSI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추세로 지금 내려가면 가격이 이제 조정이 보인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나와줬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적 지표가 가끔 이렇게 활용도가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봉상으로 이런 이제 가격 상승 흐름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아직 하락 추세는 이제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회복해서 돌리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올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조정세가 나올 것이냐도 한번 보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 주느냐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가격 조정이 가격이 상승하는데 지금 반대로 RSI 내려가는 흐름들, 이 흐름들 때문에 이제 조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8에서 10%의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 7% 정도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내 거래자와 투자자에게 조정은 시장에 진입할 좋은 기회로 보인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강한 반등과 동반되었다. 후퇴가 이런 부분이 동반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지지선을 잘 지지해 주느냐, 이 지지를 이제 받느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잘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상승을 돌아선다면 지금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도한 이제 레버리지나 높은 위험 같은 경우는 피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 시기에 굉장히 보유하기가 어렵죠.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아서 헤이즈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통화 체제 변화 속 주인공은 비트코인 단기 조정 속 추맥이 이어온다 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투자 분야의 선도적 인사인 아서 헤이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암호화폐 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 전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이 중심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달러 악세를 유도해서 이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이제 금 가격을 재평가하는 방안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엔 이제 달러 가치는 하락시킬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이 금 가치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금과 같은 대안 자산의 강력한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어 통화 공급이 확대될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금 가격 상승과 통화 팽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강력한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의회 동의 없이도 비트코인 전략 비축 가능하다라는 반네크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반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 조치를 통해서 현재 소유한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떤 정부 자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원래는 매각을 해서 현금화 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비축 자산으로, 미국 내 비축 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거죠. 이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봐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시겔은 이제 내년에는 전국적인 비트코인 비축 자산이 생기거나 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플로리다, 텍사스 등 몇몇 주에서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도 별도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방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걸 따를 것 같지는 않고 뭐 참고 정도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미국 재무부의 교환 안정화 기금에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초안에 따르면. 그래서 전략 비트코인 비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강세 추세선 재돌파 알트코인으로부터 자금 이동 시사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조정세가 이제 크게 나오고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면서 알트코인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점유율이 다시 또 58%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직 이제 추세선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도 지금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추세선 가까이 지금 올라온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알트코인 투자에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다시 바꾼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파월 의장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해서 이제 중립성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트럼프 당선자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향후 백악관과 연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기사였던 것 같고요. 지금 넥슨 내년 아부다비 거점 본격화, 카이아 네오핀도 현지화 박차라는 기사입니다. 국내 코인 관련 기업들, 블록체인 기업들이 아랍 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고 해요. 네,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는 아부다비를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전망입니다. 국내에 이런 이제 적극적인 투자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기업들이 지금 네오핀도 있고 지금 카카오와 라인이 통합한 메인의 운영사인 카이아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부다비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규제가 워낙 좋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를 받으면 이를 판매 행위로 간주해서 부가세로 세금이 붙는데 아부다비는 이를 투자로 인정해서 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몰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법인들이 오면 이 법인세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인재 고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영리한 전략이 아닐까,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버추어스 프로토콜 세계 최초의 AI 에이전트 상거래로 디지털 경제에 새 지평 열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트위터 상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래를 성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처음으로 실현됐다고 해요. 이게 버추얼의 이제 루나와 스틱스 간의 최초의 자율 에이전트 상거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AI끼리 그냥 서로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나가 이제 자신의 팬들을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X 플랫폼에서 유명해지기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에 루나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인 스틱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자기 강점을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세상이 진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AI 에이전트에 관한 관심도 꽤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버추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관심이 계속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